스테파니 스네프 위험한 유산. 스테파니 스네프 박사는 미트의 선임 연구과학자로 미트에서 생물물리학, 학사학위, 전기공학 등등 옮김 소령, 이화여대 과학교육, 감수, 채용, 경남 진해 서울대 의과대 의사면허, 의사박사로서 위험한 유산 글리포세이트는 우리 건강과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내상하는 빅토에게. 그래서 위험한 유산에 보내는 찬사는 그레인 그린 저자 데이비드 펄머터가 위험한 유산 글리포세이트의 실존적인 위협을 과학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담하고 영웅적인 작품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창립자 마크 하이만은 혈당 솔루션에 대한 기록을 하신 분인데, 인공화학물질이 우리를 들이키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어떻게 교묘하게 침략하는지 읽기 쉽게 들여다본 책이다. 또 라운드 글리포세이트 돈 후버 부터 미 육군 정보 대령 했던 분인데, 저처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빚어낸 비극에 대해서 세네프 박사는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변형 과정을 통해 단편적인 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했네요. 그러면 조지프 머콜라는 설립자 머콜라닷컴의 코로나 3년의 진실의 저자인데, 미트의 선임 연구과학자 세네프 박사는 분자 생물학의 조예가 깊고 전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놓은 특출한 능력이 있다. 위험한 유산은 현대판 침묵의 범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코로나의 3년 진실 로리 커민스 또 글리포세이트와 다른 독성 화학물질 산업행동업의 GMO는 만성질환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등등등등. 패트릭 홀던 특별한 과학자인 세네프 박사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농약의 악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세네프 박사는 글리포세이트가 환경과 인간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통해서 충격적인 생화학적인 여행으로 우리를 이끈다. 또 등등 이런 저자들의 추천서가 많군요. 미셸 페로는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또 제프리 잭슨 지난 10년 동안 위험한 유산 등 몬산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환경 변호사. 자, 해악의 증가, 몰라가는 생태계, 글리포세이트, 단백질, 향유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탄생, 독성물질, 불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저자성은 입에서 쉽게 나오는 단어는 전혀 아니다. 64가지 내 단어 사전에도 있지 않았다. 2012년 9월 당시에 나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열린 한 영양학교에서 스타팅 계열 약물의 위험성을 주제로 강연 초청을 받았다. 나는 당시 어린이 사이에서 증가하는 자폐증의 원인을 환경에서 밝혀내고자 그 5년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장애, 반복적인 행동, 인지능력 손상의 특징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평생 관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증상까지 많이 나타난다 했네요. 심각한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난 몇십 년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률이 진단 기준의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2016년의 조사에서 따르면 12세 아동에서 자폐증이 54명 중에서 1명꼴로 발생하며, 후보 박사의 글리포세이트 강연에 참여했을 때 나는 이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붕괴, 염증성 장질환 및 장르수 증후군, 영양소수 장애, 음식 민감성,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메틸아민 항산화 경로 손상 등 종종 또 자폐증과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질병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은, 불소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폴리염화 비페닐, 폴리솔베이트, 내분비 결합물질, 발암물질 등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속 및 화학물질의 독성 작용을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었다. 후보 박사에게서 글리포세이트가 라운드빌이라는 재존재의 요요 성분임을 배웠다. 등등등등. 장내미생물의 문제. 지난 10년간 주요인 제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명백히 밝혀졌듯이 이렇게 포세이트는 식물 뿌리와 토양 세균 사이의 공생관계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깨뜨린다 이 말이죠. 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대학 중의 하나인 미트의 선임 연구과학자로 미트에서 생물물리학 학사학위,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공학에서 석사학위, 엔지니어 또 박사학위 등 4개의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40년 넘게 인간 생물학과 컴퓨터가 교차하는 지점을 이뤄왔다.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인간의 청각 시스템을 위해서 개선 모델을 개발했고 밑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청각 모델형, 대화형 컴퓨터 인터페이스, 제2 언어 학습에서부터 지구 물리학, 유전자 구조 예측, 독성학,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이르기까지 동료 평가를 받은 학술 논문을 200편 넘게 발표했다. 200편 넘게 발표했다. 1985년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미트가 제의한 연구과학자직을 받아들였고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다중대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경력을 시작했다. 이 연구에는 애플의 시리와 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제품의 선구자격인 대화형 시연 시스템의 구축이 뒤따랐다. 또한 학생들의 제2언어 학습을 돕는 대화 기반 컴퓨터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어를 배우는 영어권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며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2008년부터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면역기능 장애, 신경질환 등 영양결핍과 환경독소가 인간 건강에 지닌 영향을 조사하고자 내 전문 분야인 통계 분석 계산 모델 생물학의 지식을 가져왔다. 나는 현재 동료 평가를 받은 건강 관련 주제의 학술 논문을 36편 이상 발표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의 글리포세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필하고 강의해왔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이 책이 그 연구의 완성작이다. 같이 살펴보겠지만 여러 신경질환,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생식기 질환, 종양질환의 주요인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유기화합물은 우리가 예상보다도 모든 생명체의 독성이 훨씬 강하다. 글리포세이트의 독성 기전은 독특하고 끔찍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력해지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결국 쓰러질 때까지 건강을 서서히 강탈해가는 느린 살인자다.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글리포세이트가 치환하며 간단히 시작되는 듯이 보이는 서서히 퍼지며 누적되는 이 독성 기전은 공통점이 없이 보이는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나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미주리주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의 가정농장에서 자라셨다. 그 지역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모지인데 농약을 사용하는 대규모 농업이 소규모 농가들을 대부분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조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을 찾아가서 닭장에서 달걀을 줍고 들판의 젖소와 송아지들에게 감탄하며 사과와 복숭아를 팔던 과일 판매에서 조부모를 도왔다. 내가 13살이었을 때 할아버지는 트랙터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는데 그 옆에는 DDT 포대가 열려 있었다.
1940년, 1950년대 미국인들은 DDT가 든 제초제와 살충제가 안전하다고 들었다. DDT는 몸니, 가래토, 페스트, 말라리아, 디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군대에서 먼저 사용된 유기염소계다. DDT는 말라리아 예방에 효과적이었지만 환경에 끼친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었다. 사람들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점점 더 광범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그랬다. 1962년 나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보험을 출간하자마자 읽었다.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카슨은 허위 정보로 무책임한 캠페인을 벌이는 화학업계를 비난했다. 그런 지적인 새들이 없는 아무런 봄을 그리며 내일을 위한 우화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지금까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침묵의 봄은 DDT와 다른 화학물질들이 흙 속 지렁이와 부터 강과 바다의 어린 연어에 이르기까지 야생동물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상세히 탐구한다. 카슨의 책은 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할아버지의 때어른 죽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의 같은 시기에 나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알게 되었다. 독일의 한 제약회사의 탈리도마이드에서 기형아의 사건, 미국은 프랜시스 올던 켈시라는 용감한 과학자 덕분에 유럽에서 최소 1만 명의 아이들의 삶을 짓밟았던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 캐나다 태생의 켈시 박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심사관으로 미국 내 약물 배급 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담당했는데 독일에서 이미 승인되었는데도 임신 중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어린 나는 낙천적이고 애국적이었다. 미국의 탈리도마이드 영웅이었죠. 켈시 여사. 이러한 재앙에서 자국민을 지켜주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1950년대에 내가 자랐던 커네티컷 주의 작은 해안 마을에는 살아있는 보물이 어디에나 있었다. 무당벌레 잠자리, 나비, 호박, 벌, 메뚜기, 반딧불이, 꼬집는 벌리라고 불렀던 거대한 장수풍뎅이, 두꺼비 짹짹거리는 장난꾸러기 다람쥐 수십 마리 등이 있었다. 사막에는 신기한 즐거움이었지만은 또 반딧불이는 저녁에 그림자같이 짙어지면 하늘높이 박쥐와 함께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은 유년 시절을 보내던 커네티컷 마을과 기후가 비슷한 보수는 외곽에 산다. 하지만 지금은 교외 거리에서 야생 생물을 보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정확하게 명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특히 이제는 이 질환들 중에서는 알츠하이머, 자폐증, 소화지방변증, 셀리악병이지, 당뇨병, 뇌염, 염증성 장질환, 비만 등 자가면역 질환이 많다. 끔찍하게 무언가가 곤충과 동물, 그리고 아이를 포함한 인간의 건강 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코앞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말이다. 환경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운명한 어느 하나 탓으로 축소할 수는 없지만 공통분모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공통분모가 글리포세트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옳다고 입증해 보이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보다시피 내 주장은 동료 평가를 받은 개별적인 과학 연구에서 끌어낸 결론에 기초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일부 과학적인 주장은 논쟁 대상이어서 일부 전통적인 과학 연구자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미래 세대가 실험하게 될 위험한 유산이 유발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10년에 걸친 연구를 한데 모았다.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 아이를 둔 사람,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라고 설득하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